기계는 마음을 다해 들어주면 제 아픈 곳을 스스로 말해준단다. 이 라디오 진짜 못 고치는 거 맞아요? 할머니, 이거 폐품인데 굳이 뭐하러. 닥치고 봐. 이 녀석이 뭐라고 속삭이는지. 재래시장 한 구석, 녹슨 철제 간판 아래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온갖 고물들이 쌓여 있었고 그 한가운데 조금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기름때로 새까맣게 물들어 있었지만 그 손놀림만큼은 외과 의사처럼 정교했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들여다보며 금수는 작은 드라이버로 내부를 살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그녀를 기름쟁이 할망이라 불렀습니다. 누군가는 비웃었고 누군가는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금순의 손을 거쳐간 기계는 반드시 되살아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물상 주인이 가져온 선풍기는 이틀 만에 시원한 바람을 토해냈고 식당 사장님의 낡은 믹서기는 사흘 만에 얼음을 갈아냈습니다. 금수는 부품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엔진이 내는 떨림, 모터가 토해내는 진동, 축이 돌아가며 만들어내는 미세한 마찰음. 그녀에게 기계는 말을 하는 생명체였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이걸 어떻게 하세요? 젊은 손님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금수는 손에 기름을 닦으며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기계는 마음을 다해 들어주면 제 아픈 곳을 스스로 말해준단다. 시장 골목에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금수는 고쳐진 라디오를 손님에게 건네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과거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때 국가기계 설비의 핵심 엔지니어였던 여자. 시대를 앞서간 천재성 때문에 시기와 질투의 희생양이 되어 모든 것을 잃은 여자. 이제는 시장 모퉁이에서 고물을 고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한승기의 사무실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수십 대의 화물차들이 정렬해 있었고 그 너머로 거대한 물류센터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승기의 시선은 창밖이 아닌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가 낡은 화물차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1호차 상태가 심각합니다. 수석 정비사 윤지석이 무거운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승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1호차? 그것은 단순한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승기가 모든 것을 걸고 구입한 첫 화물차였습니다. 그 차로 밤낮 없이 짐을 날랐고 비를 맞으며 고속도로를 달렸고 결국 지금의 물류제국을 일구어냈습니다. 정비소에 도착한 승기는 숨이 막혔습니다. 1호차가 리프트에 올려진 채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한 정비사들이 노트북과 진단 장비를 펼쳐놓고 머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엔진 출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ECU 재설정도 해봤고 연료 라인도 점검했습니다. 지석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센서를 교체하고 인젝터를 세척하고 점화 플러그까지 새 것으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차는 시동조차 걸리지 않았습니다. 승기는 차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녀석이 나랑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비사들은 사흘째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각종 부품이 교체되었고 매뉴얼에 나온 모든 방법이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엔진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차가운 철판만이 형광등 불빛을 반사할 뿐이었습니다. 지석이 최종 보고를 올렸습니다.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승기는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폐차.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함께 울고 웃었던 동반자를 이제 고철 덩어리로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승기는 1호차의 운전석에 올라 핸들을 잡았습니다. 낡고 달아빠진 핸들이었지만 그의 손에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재래시장 골목을 비쳤습니다. 승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차를 몰아 시장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1호차를 실은 트레일러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폐차장으로 가는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였습니다. 바로 옆 좁은 골목에서 한 노인이 고물 라디오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조금순이었습니다. 그녀는 라디오에 귀를 가까이 대고 무언가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진동이 이상하네. 축이 삐걱거리는 게 아니라 뭔가 막혀서 숨을 못 쉬는 소리야. 승기는 무심코 창문을 내렸습니다. 노인의 혼잣말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금수는 라디오를 내려놓고 이번엔 트레일러 위의 1호차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엔진 후드 쪽에 머물렀습니다. 저 차도 똑같구먼. 엔진이 숨을 못 쉬어 꺽꺽대고 있는데 꺽꺽대기만 닦으면 뭐해. 승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노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승기는 차에서 내려 금순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금순은 고개를 들어 승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카로웠고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저 차 말이요. 부품 갈아 끼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니까. 승기는 금순의 말에 이끌려 다시 1호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정비소로 돌아갔습니다. 지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폐차장으로 가시는 게 아니었습니까? 승기는 트레일러에서 1호차를 내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금순을 정비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지석은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장 골목의 노인을 첨단 장비로 가득한 정비소에 들이다니. 하지만 승기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금수는 정비소 안을 둘러봤습니다. 컴퓨터 진단기, 레이저 측정 장비, 최신형 공구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오히려 벽면에 걸린 낡은 스패너 세트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1호차 앞에 섰습니다. 자, 이제 네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자꾸나. 정비소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지석과 다른 정비사들은 금순의 뒤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금순은 아무 장비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1호차의 엔진 후드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엔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정비소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의 미세한 웅웅거림과 환풍기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금수는 맨손을 엔진 블록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운 금속에 닿았습니다. 금수는 천천히 엔진의 각 부분을 짚어나갔습니다. 실린더 헤드, 흡기 매니폴드, 크랭크 케이스. 그녀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정비사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석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맨손으로 무엇을 알아낼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금순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공기 흡입구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더욱 깊이 집중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승기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금순이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지석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자 드라이버 하나 주시게.
지석은 마지못해 공구함에서 낡은 드라이버를 꺼내 건넸습니다. 금수는 드라이버를 받아들고 공기 흡입구 안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정비사들이 고개를 내밀며 지켜봤습니다. 그곳에는 센서와 배선들만 있을 뿐 조정할 만한 나사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금순의 손이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아주 작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조정 나사였습니다. 매뉴얼에도 나오지 않는 구형 엔진에만 숨겨진 비밀 같은 것이었습니다. 금수는 조심스럽게 나사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반 바퀴 돌렸습니다. 찰칵!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순이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승기에게 말했습니다. 시동을 걸어보시게. 승기는 떨리는 손으로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시동키를 돌렸습니다.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볍고 부드러운 중저음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사자처럼 1호차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정비소 안이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승기는 운전석에서 내려 금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엔진은 여전히 부드럽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처음 이 차를 샀을 때의 그 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승기는 금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금순은 손을 빼내며 작업복에 기름을 닦았습니다. 정비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엔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가 며칠 밤을 지새우며 찾지 못한 문제를 노인이 5분 만에 해결했습니다. 승기는 금순을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정비소를 나서며 금순은 벽면에 걸린 오래된 포스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7회 국가기계설비혁신대회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무실에서 승기는 사례금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금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계가 불쌍해서 도와준 것뿐이에요. 승기는 금순의 말투와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평범한 시장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예전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금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에 기계를 만지는 일을 했지요.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지석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금순이 손을 댄 공기 흡입구 내부의 구조도가 떠 있었습니다. 지석은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저 부분은 매뉴얼에도 나오지 않는 곳입니다. 어떻게? 그때 지석의 시선이 금순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대학 시절 은사 교수의 연구실에서 본 낡은 사진. 그 사진 속 젊은 여성 엔지니어. 지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혹시 조금순 님이십니까? 금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석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조금순, 30년 전 국가기계설비업계를 뒤흔들었던 전설의 엔지니어. 혁신적인 설계로 수많은 특허를 출원했지만 동료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업계에서 쫓겨난 인물. 지석의 은사가 바로 그 동료였습니다. 정비소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석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금순,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사 교수의 연구실을 떠올렸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상장들, 책상 위의 트로피들, 그리고 유리 액자 속에 담긴 특허증들. 그 모든 영광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새벽녘 지석은 은사의 연구실 열쇠를 꺼냈습니다. 교수는 지석을 믿었고 연구실 출입을 허락했습니다. 지석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형광등을 켜자 익숙한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교수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 오래된 노트들이 가득했습니다. 맨 아래 서랍에 손이 닿았을 때였습니다. 두툼한 파일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석은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도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교한 손글씨로 그려진 기계 설계도들이었습니다. 각 부품의 치수, 재질, 조립 순서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면 한쪽 귀퉁이에는 작은 글씨로 서명이 있었습니다. 조금순, 그리고 날짜, 30년 전이었습니다. 지석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도면들은 나중에 은사 교수의 이름으로 특허 등록된 설계들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했습니다. 교수의 특허에는 없던 세밀한 계산식들이 빼곡했고 각 부품이 왜 그런 형태여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한 도면에는 연필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의 공기 흐름을 0.3mm만 조정하면 효율이 17% 상승한다. 하지만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금순의 고뇌가 글자 사이로 배어나왔습니다. 지석은 도면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그 속에는 한 천재의 고독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발상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 혁신들, 그리고 결국 동료에게 빼앗긴 꿈들. 지석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지석은 도면들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은사에게 맞서야 한다고, 금순에게 돌려줘야 할 명예가 있다고. 지석은 도면들을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원본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단호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비소에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금태 안경을 쓴 그는 위풍당당하게 정비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석의 은사, 기계공학계의 거목으로 불리는 남자였습니다. 지석, 자네가 여기서 뭘 하고 있다고 들었네. 은사의 목소리는 권위적이었습니다. 지석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마침 금순도 정비소에 있었습니다. 승기 회장의 요청으로 다른 차량을 점검하러 온 참이었습니다. 은사의 시선이 금순에게 향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사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놀람, 당혹감, 그리고 곧 차갑게 굳어지는 표정. 금수는 공구를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오래간만이군요, 교수님. 금순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는 30년의 세월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은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조금순 씨, 아직도 기계나 만지고 계시는군요. 세월이 참 야속하지 않습니까? 도끼가 서린 말투였습니다. 지석이 나섰습니다. 교수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지석, 자네는 모르는 게 많아. 이 사람은 예전에 실력도 없으면서 운만 좋아서 잠깐 주목받았던 사람이야. 결국 제대로 된 결과물 하나 못 내고 도망친 사람이고, 금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은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은사는 계속해서 비아냥댔습니다. 들었어요.
승기 회장님 차를 고쳤다면서요? 운이 좋았던 거겠지. 노인네가 우연히 건드렸는데 작동한 거 아닙니까? 그때 지석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복사한 도면들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도면들을 은사 앞에 펼쳤습니다. 교수님, 이게 뭡니까? 은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면 구석에 조금순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날짜도 명확했습니다. 은사가 특허를 출원하기 2년 전이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교수님 연구실 서랍에서 찾았습니다. 교수님 이름으로 등록된 특허들, 그게 다 조금순님의 원본 설계였습니다. 정비소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승기 회장이 나섰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금순의 원본 도면과 은사 교수의 특허 문서를 나란히 놓고 전문가들을 불러 비교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기계공학회의 원로 교수 2명과 특허 변호사가 정비소에 도착했습니다. 검증은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면 하나하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분석했습니다. 필체를 대조하고 종이의 연대를 측정하고 설계 방식을 비교했습니다. 지석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는 금순의 도면에 담긴 설계 철학이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공기 흐름 조절 방식은 당시로서는 이론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 유체역학으로 계산해보면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원로 교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순의 도면에는 시대를 뛰어넘는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식 하나하나가 정교했고 부품 배치 하나하나에 깊은 고민이 배어 있었습니다. 반면 은사 교수의 특허 문서는 금순의 원본을 그대로 베낀 것이 명확했습니다. 다만 핵심적인 계산식 몇 개가 빠져 있었고 금순이 적어놓은 세밀한 주석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은사는 금순의 천재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껍데기만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검증단이 최종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원로 교수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순님의 원본 도면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 설계 방식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을 뿐 아니라 지금 기준으로도 매우 우수합니다. 은사 교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승기는 금순을 바라봤습니다. 금순의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3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억울함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조금순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석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사의 제자로서 그리고 같은 엔지니어로서 그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금수는 지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네. 진실을 밝혀줘서 고맙네. 정비소 밖으로 석양이 비쳤습니다. 금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기름때 묻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떨리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한 달 후 승기 회장의 물류센터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명예 마이스터 위촉식이었습니다. 센터 직원들과 정비사들이 모두 모였고 기계공학회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무대 위에는 금순이 서 있었습니다. 승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조금순님은 30년 전 이 나라 기계공학의 미래를 열었던 분입니다. 부당하게 빼앗겼던 명예를 오늘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물류센터의 명예 마이스터로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금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시장 모퉁이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자리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존경과 감사가 담긴 시선들이었습니다. 위촉식 후 금수는 정비소에 작은 작업실을 얻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공구들과 넓은 작업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수는 여전히 자신의 낡은 공구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시장에서 쓰던 기름 묻은 스패너들, 녹슨 드라이버들, 그것들이 그녀에게는 가장 편했습니다. 젊은 정비사들이 금순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매뉴얼에 나오지 않는 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금수는 그들에게 기계의 소리를 듣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기계는 부품의 조합이 아니네. 살아 숨쉬는 생명체야. 엔진의 떨림을 느껴보게.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이 아픈지 말해주고 있어. 정비사들은 금순의 손놀림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진단 장비 없이도 엔진의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단지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때로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 금순은 기계를 대했습니다. 지석이 금순의 가장 충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명문대에서 배운 이론들을 내려놓고 금순에게서 진짜 기술을 배웠습니다. 이론과 실전의 간극을, 책과 현장의 차이를 깨달았습니다. 지석, 자네는 머리는 좋은데 가슴이 부족했어. 기계를 사랑해야 하네. 그래야 기계도 자네에게 마음을 열어. 금순의 말은 지석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교과서만 붙들지 않았습니다. 손에 기름을 묻히고 현장에서 부대끼며 금순처럼 기계와 대화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저녁이면 금수는 작업실을 나와 물류센터를 걸었습니다. 수십 대의 화물차들이 정렬해 있었고 그 차들이 내는 엔진 소리가 합창처럼 들렸습니다. 금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승기가 금순에게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날씨도 좋은데 드라이브 한번 가시지요. 금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기는 1호차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부드럽게 회전했습니다. 금순이 손을 댄 이후로 1호차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삐걱거리지 않았고 힘차게 달렸습니다. 두 사람은 해안국도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황금빛 억새가 바람에 흔들렸고 저 멀리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승기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옛날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차가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금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도 이 차를 아끼셨으니까 차도 그 마음을 알았을 겁니다. 기계도 사랑을 알아요. 차는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바다 위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수평선을 물들였습니다. 승기는 차를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방파제에 섰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편안한 소리였습니다. 금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다 내음이 폐를 채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생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 배신의 아픔, 긴 침묵의 세월,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회복. 이제야 내 인생의 엔진도 자기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구먼. 금순의 목소리에는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기계들과 함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승기도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1호차가 뒤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차도 금순도 승기도 모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노을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황금빛이 주황빛으로 다시 붉은빛으로 변해갔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하나의 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왔고 다시 물러갔습니다.
영원히 반복될 것 같은 리듬이었습니다. 금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승기와 금수는 차에 올랐습니다. 1호차는 다시 부드럽게 시동이 걸렸습니다. 두 사람은 노을을 등지고 천천히 국도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금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이 채널은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리얼 인생사연 한편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누군가의 삶을 통해 희로애락의 깊은 결을 함께 느끼고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 큰 울림으로 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나누는 당신의 한 문장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